네, 안녕하세요. 토막토막 경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무려 2,000뷰를 돌파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막토막 경제의 초심을 잃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콘텐츠가 지향하는 바는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어디 알려줄 곳이 없을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획한 콘텐츠입니다. 이런 거 물어봐도 될까 싶은 것들을 콘텐츠 아래에 댓글 달 수 있는 거 아시죠? 여기에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조사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막토막 경제에서 준비한 거는요, 코로나19 시대의 투자라는 주제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지인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 증권시장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권시장 좀 투자 좀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 경제가 연말에 가면 망할 줄 알고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 상품에다가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지난 4월에 보도를 보면 코로나19의 영향 상당히 크다, 큰 충격이었던 것은 맞죠. 그런데 바로 그 7월부터 해서요,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고점을 갈아치우면서 상승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주식시장은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걸까요? 이거를 좀 이해를 하려면 먼저 경제를 어떻게 들여다볼 것인가 하는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경제라고 하는 단어는 간단하지만 이것을 이해하고 예측하고 전망하고 분석하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어떤 틀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 두 가지로 나누고요, 자본 경제와 대척점에서 자산 경제를 두고,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를 어떤 네 개의 분면으로 두고 이해를 하는 틀이 있습니다. 이런 경제에 대해서 이런 하나의 프레임, 틀이라고 하죠. 이런 틀을 가지고 좀 들여다봤을 때에 우리가 경제 현상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코로나19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건상의 방역상의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게 됩니다. 딱 무슨 생각이 드세요? 바로 여행, 숙박업, 음식업, 이런 활동들이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죠. 전반적인 이런 업종들의 부진이 전체적인 우리나라 경제 총생산을 부진하게 만들 것이고, 배당소득, 근로소득, 이런 식으로 실물 경제에서 금융 경제로 가는 연결고리가 약화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된다?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누가 여기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섭니까? 정부가 있죠.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정부, 행정부가 방역 조치와 함께 그다음에 이런 위축된 실물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재정 부양책, 즉 나라 돈을 풀게 된다는 거죠. 재난지원금 이런 게 있겠죠. 그다음에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겠죠. 그다음에 통화당국, 돈을 빌릴 때의 비용, 바로 이자죠. 그럼 이 이자 비용을 극단적으로 낮춰줘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게 통화당국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원래 통화당국은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요, 금리를 조정을 하더라도 굉장히 작은 폭으로 조정을 합니다. 보통 0.25%포인트, 이거를 두 배로 늘려서 0.5%포인트를 바로 확 낮춰버린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만큼 현재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통화당국이 인정을 한 겁니다. 이자 비용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그만큼 돈을 빌리고 할 때에 우리 경제 주체들이 느끼는 부담을 통화당국이 낮춰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5월 28일 0.25%포인트를 추가로 낮춥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얼마다? 0.5%로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무엇을 노리느냐? 좀 3분기에는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실물 경제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이제 여기저기서 돈을 땡겨가지고 또 임금도 주고 또 자재대도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 활동을 꾸려 나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추스리는 사이에 금융시장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투자의 핵심 열쇠는 기준금리. 이 기준금리가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이 금융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일단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라는 게 자산시장에는 있다. 안전자산이란 건 뭐냐면은 이걸 내가 이제 어떤 돈을 들여서 이렇게 사잖아요. 그랬을 때 손해를 볼 가능성이 낮은 것들을 안전자산이라고 합니다. 위험자산 뭐가 있을까요? 주식 같은 게 있죠. 금리가 낮아지면요,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이거 차라리 그러면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금리가 낮으면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각종 자금 부담도 낮기 때문에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수익성이 개선되게 되겠죠. 수익성이 좋아지면 또 어떻게 합니까? 주주들에게 배당을 늘리겠죠. 이런 식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그렇게 꼭 가는 건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런 구조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거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에 있어서 무역 의존도, 대외 의존도가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외적인 요인, 대외 요인도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가장 큰 한 가지가 뭐냐면 환율입니다. 어떤 환율? 달러 원 환율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또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미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지금 조정하고 있느냐, 이거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코로나19가 발발했을 때 우리나라 통화당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0.5%포인트 확 내려버렸죠.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거의 0%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달러들이 이제 자산시장으로 확 쏟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계속해서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돈의 어떤 기회비용, 주식시장에 들어간 기회비용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낮은 겁니다. 부동산 시장 왜 이렇게 집값 올라갑니까? 바로 기준금리가 내려갔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회비용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가는 것이고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 바로 금리가 내려가면서 돈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 비싸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집값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준금리 올리면 바로 집값 잡힙니다. 주식시장 언제까지 호황일까요? 지금의 어떤 주식시장 호황이 현재 상태가 정점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더 이상 주식시장이 화랑세를 유지하기 어렵다 라고 보시는 분은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이게 어느 정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더 이상은 주식시장이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현재가 고점이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근거고요.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라고 하시는 근거는 뭐냐면 바로 백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이동 제한 조치가 풀릴 수가 있잖아요. 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 활동이 바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겠죠. 바로 그런 전망 하에서 앞으로는 실물 경제도 더 좋아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어느 쪽 의견이 타당한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또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뉴스를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끝으로 제가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경제는 순환한다는 겁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요, 나쁠 때가 있습니다. 나쁠 때가 있으면 좋아집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거 맞습니다. 우리나라는요, 6.25라는 한국전쟁이라는 엄청난 참사도 이겨낸 나라고요. IMF라는 엄청난 비극도 이겨낸 나라입니다. 그리고 메르스 위기도 이겨냈었고요.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경제가 어떤 고점과 저점을 찍으면서 순환한다는 것은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입증된 것이라는 점,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토막토막 경제 어떠셨습니까? 조금 어려우셨나요? 만약 어려우셨다면 제가 좀 더 쉽게 말씀드리고 전달하는 법을 연구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